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비료라 하면 식물의 3대 영양 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라고 표현을 하죠. 칼륨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토양에다가 이제 살포를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비료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유기산 비료도 있지만 무기 비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열매의 딱딱함 또는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성분들, 그다음 줄기에 힘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만들어진 이 식물이 동물에 의해서 이제 섭취가 되고 또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동물이 잘 자라게 되는 이런 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왜 비료에다가 붙여 놓았느냐 하면 암모니아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영양 요소로서 이제 식물과 동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동물에서는 이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20가지의 여러 가지가 조합되어 있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 단백질일 수도 있겠지만 20개 중에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이 동물의 몸을 구성을 하거나 또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근육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유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의 성질하고 용도로 본다면 이 제조 공법으로는 아미노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입니다. 산이니까 애시드가 되어 있습니다. COOH가 들어있고 아미노니까 NH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기본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구조, 단백질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과 더불어 이 암모니아는 요소비료와 또 화약, 염료, 의약품 이런 것에 이제 기본적인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암모니아가. 그래서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질소와 수소로부터 합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나 합성 수지 등의 고분자 화학 공업에도 이제 이용이 됩니다. 질소가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질소가 3가이기도 하고 5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질소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면 용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니아 합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아모니아라는 것이 NH3입니다. NH3 그러니까 N이라는 게 한 개 있고 수소가 3개 있습니다. 원자가. 그럼 2분의 1 N2에 2분의 3, 3을 2로 나누는 2분의 3의 H2 그래서 NH3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적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N2 가스와 H2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게 다 더하면 이제 이 두 몰의 NH3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최적 감소 반응입니다. 기체의 최적 감소 반응. 저온 고압에서 암모니아 생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저온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촉매라는 것은 이 촉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다. 이렇게 볼 때 아모니아를 합성하는 것은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피가 크니까 체적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이 난다 그랬습니다. 에너지. 열이 나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반응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에너지를 빼면 반응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X축은 온도이고 Y축은 아모니아의 생성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생성량이 많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낮으면 적게 생기고 압력이 높으면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실제로는 3대1이라는 수소와 질소의 비율을 3대1의 혼합가스 중에 이제 평형 암모니아의 농도의 퍼센트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몇 도인가 하면 약 한 400도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온도에 따라서 생성량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안 생기고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도씨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700도씨에서 가장 적게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니아의 제조 공법이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두 몰의 아모니아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결국은 더 많이 생성을 하는 것은 기체의 체적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이 에너지를 온도를 낮춰주면 저온의 고압에서 아모니아 생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온 저압에서 이 촉매를 써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합성 이론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나 기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모니아 촉매 합성 반응에서 메탈을 씁니다. 그죠? ME라는 것은 메탈의 약자입니다. 메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질소 분자를 먼저 흡착을 시킵니다. 메탈에다가. 그런 다음에 수소 분자를 메탈에다가 합성을 시킵니다. 이 흡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촉매 표면에서 이 두 개가 합성이 되면서 촉매는 빠져나오고 아모니아만 생성이 되는, 촉매는 빠져나오고 아모니아가 생성되는 이 생성 아모니아의 탈착에 의해서 아모니아 가스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 촉매는 금속이겠죠. 자, 그러면 원료가스는 어떤 걸 쓰느냐 이런 얘기죠. 수소는 뭘 쓰고 그 다음에 질소는 뭘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 원료가스 수소의 제조 공정은 이 다음 여기 보면 수소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고체 원료로 만든 유체 원료보다 취급이 용이하지만 석유의 유체 원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체 원료 공법에서는 수송 자동화가 용이하고 대형화 가능. 그래서 이 뭐냐면 천연가스나 납사를 얘기합니다. 이 납사라는 것은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무산물 수소의 이용은 전해 소다 공법에서 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납사 또는 납타는 무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유를 상압 정류에서 얻어지는 끓는 접 30도에서 200도씨 아주 작은 분자, 그러니까 유분, 기름 성분의 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질 납사, 중질 납사로 나눠지는데 100도씨 이하짜리를 우리 경질 납사라 그러고 110도에서 200도씨를 중질 납사로 나눠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은 열분해서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자는 계절화돼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으로 제조가 되는데 이 유기공업학의 석유화학공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 우리는 이 납사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납사의 분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탄소가 3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합성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이 표에 보면 물 전기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원료가 물이고 생성되는 것이 수소와 산소가 되고 고체원료법에서는 코크스와 석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가스법하고 석탄가스법. 그 다음에 유체원료법에서는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분산화법하고 뭐 이런 걸 부산물 수소이온의 전해소다법에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수성가스의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H2O 물이죠, 그죠? 이 탄소에다가 이 하면 수소가스가 만들어지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스의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암모니아 합성용 질소가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수증기 계질공법에 의해서 공기에 의한 부분연소 반응 공유에 의해서 공급이 돼요. 이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린데 방법, 린데식, 그 다음에 클로드식, 1과 2의 절충 방식. 이렇게 본다면 우선 이제 앞에서 수소를 만들었고, 그럼 촉매인 메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촉매에다가 질소가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스를 만드는 방법이 고압일 때이고, 굉장한 고압일 때, 저압공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합성탑에 들어가겠죠. 그럼 촉매 중간 냉각 방식하고 촉매 측내 냉각 방식하고 왜 그러냐면 왜 냉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오른쪽 왼쪽 반응에서 원료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갈 때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줄수록 반응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의 볼륨이 많아지겠죠. 즉 저온 고압일 때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뭘 만드냐? 납타. 납타는 그럼 언제 만드는지 저압일 경우하고 중압일 때하고 고압일 때 있습니다. 온도는 고온,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달라지지만 낮은 온도. 왜냐하면 열이 발생하니까 낮은 온도를 해야 되겠죠. 이 공간 속도는 생성 속도가 낮아지고, 그다음 촉매는 어떤 걸 쓰냐 하면 중요합니다. Fe3O4, 그다음 Al2O3, K2O 이 3가지가 촉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 합성에 쓰이는 촉매는 3가지가 있습니다. Fe3O4, 그 다음에 Al2O3, 그 다음에 K2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쪽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이 한쪽에 수소 H2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 여기에다가 다른 한쪽에다가 N2를 붙여가지고 2개에서 메탈이 빠져나오고 NH3가 만들어지면서 촉매는 다시 자기의 분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화 분리를 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액화시키는 것은 고압으로 눌러주겠죠. 그 다음에 분리한 후에 미반응가스는 합성탑에서 재순환을 하고 된 것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장치 재료는 고온 고압 상태에 제조하고 안전을 고려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질 비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암모니아를 만들었으니까 질소질 비료를 질소인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질소질 비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황산 암모니움, NH3,2의 SO4, 황산 암모니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성 황산 암모니움하고 회수 황산 암모니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생 황산 암모니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생산품이 아닌 것이 합성 황산 나뉩이고 회수 황산 암모니움은 카프로락탐 제조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고 부생 황산 암모니움은 코크스에 함유된 암모니아를 황산에 포집시켜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합성 황산 암모니움은 암모니아하고 황산을 반응을 시키면서 NH2, NH3,2의 SO4 이렇게 역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춰줄수록
황산 암모니움이 생성이 많아지겠죠. 그럼 회수 황산 암모니움은 회수와 황산 암모니움, 카프라탄 제조 공정에서 부산물로 카프라탄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에 황산이 들었죠. 황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냐면 암모니아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암모니아, 어쨌든 여기에 이 수화된 암모니아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사논에다가 그다음 황산을 넣어서 반응을 한 후에 카프라탄 만드는 게 이 주공정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H3,2SO4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소질 비료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소 비료입니다. 요소는 뭐냐면 CONH2의 2입니다. CONH2의 2. 그럼 NH3 두 분자에 그 다음에 CO2 분자를 합성을 시키면 NH42의 COONH2. 뭐냐면 NH42의 COOH는 산이 되겠죠. 애시드 되겠죠. 그 H 대신에 NH2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NH42의 CONH2가 CONH2에 플러스 H2O. 그게 뭐냐면 요소 비료입니다. 그죠? 요소 비료. 그럼 우선 시간 변화에 따른 요소 수율, 그리고 요소가 만들어진 수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면 180도에서 굉장히 최대치가 되겠죠. 짧은 시간 내에 180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 140도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온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그럼 요소 수율하고 수율이라는 것은 일드입니다. 많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원래 몰비로 본다면 원래는 NH3 그 다음 NH42의 COONA인데 NH2의 C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원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은데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적절히 180도쯤 돼야 되겠죠. 180도 우선 여기서 보면 이게 몰비가 지금 4일 때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 5일 때 요소 비료의 생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회 비료가 있습니다. 석회 비료. 왜냐하면 칼륨, 칼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칼슘. 질소인산 칼리의 이 칼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이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캘슘이 2가 플러스입니다. 캘슘이 2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가에 두 개가 여기 붙으면서 중화가 되겠죠. 중화가 아니라 전자상으로 중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석회, 소석회, 탄산, 칼슘 비료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석회 비료는 뭐하는데 쓰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연환경에서 산성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을 산성화시키니까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이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석회비를 넣습니다. 자, 생석회, 소석회. 그럼 생석회는 뭘 생석회라고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석회는 생석회와 소석회의 차이가 뭐냐면 생석회는 광산에서 나온 그 석회 가루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고온에서 물 성분을 없애버린 것을 우리가 소석회라고 합니다. 소라는 뜻이 뭐냐면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석회를 태운 거다. 소석회. 그럼 탄산 칼슘 비료는 CaCO3 역시 알칼리성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그 석회의 암석을 가졌다 상태에서 거기에 물이 많이 함유되는데 그것을 고온으로서 태워 없애버린 것을 우리가 소석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분자식이 다르죠. 생석회는 CaO이고 소석회는 CaOH2고 그 다음 탄산칼슘은 CaCO3입니다.
자, 어느 조개 껍질로부터 만드는 폐화석 비료 역시 CaCO3가 되겠죠. CaCO3.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부산석회로 만드는 게 CaOH2, CaCO3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련 시에 슬래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석회도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양을 중화시킬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인산,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합니다. 인산질은 뭐냐면 식물의 생리장에 씨앗 생성하는데 이제 자, 그래서 과인산 석회, 인산이면 과인산 석회, 칼슘이죠. 반드시 칼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CA5, PO4, F가 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CaH2, PO4에 EH2O, 이거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이 들어가는 것은 씨앗을 생성하는데,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소성인비, B라는 것은 비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타이트를 파괴하여 비료로 만든 아파타이트의 종류가 뭐냐? 칼슘, 그 다음에 Na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파타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CA5, PO4, 3에 F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칼륨은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면 세포의 수분 조절, 광합성, 그 다음 탄수화물 축적, 단백질 합성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염화칼륨, 그다음 황산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합비료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따로 이렇게 주기에는 좀 이 농부들이 일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비료는 질소, 인,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게 뭐냐면 그 분자로 보면 질소에 N2가스지만 실제로는 질소 아모니아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 P2O5, K2O 이 세 성분 중에 두 성분 이상이 포함된 비료 이걸 복합비료라고 합니다. 이 셋 중에 두 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비료의 혼합 가능성에 대해서 황산 암모늄이죠. 황산 암모늄, 그 다음에 염산 암모늄, 석회질소 요소.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뭐 여러 가지 조합을 거쳐서 혼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복합비료라 그럽니다. 자, 그럼 뭐 하는 데 쓴다고 그랬냐 하면 우선 씨앗을 생성하는 데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단백질 합성하는데 그 다음에 그 메타볼리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비료라고 있습니다. 고도 화성비료, 과인산석회, 인산, P2O5죠. 대신에 인산아모늄, 중과인산석회, 그 다음에 최근 인광석을 질산으로 분해하는 방법. 인광석. 이게 굉장히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인산계 고도 화성 비료의 제조 공정입니다. 분해, 황산을 넣어가지고 인광석이 들어오면 분해를 해서 여과를 해가지고 CaSO4. 여기에 뭐냐면 CA가 있겠죠. 그래서 CaSO4로 빠져나가고 H3PO4 인이 이르록 합니다. 그래서 중화조로 아모니아를 넣어가지고 중화를 해가지고 NH4를 붙입니다. 그래서 KCl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합성 비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